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내 최고의 빅마우스 홍석준 전 국회의원 모시고 선거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홍 의원 교수는 네. 지금 거의 20개 가량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이야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깜깜이 여론조사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 뭐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각 당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표는 못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한 4개 여론조사 회사들 대표하고도 좀 통화를 좀 해봤고 해서 뭐 공표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뭐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사실 이제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뭐 최고 가까이 붙어 있던 여론조사 0.9%까지 또 어떤 여론조사 기간은 뭐 12%까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3에서 한 7% 격차를 보였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추세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신 것처럼 유시민 씨라든지 이런 어떤 막말로 인해서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가 더 지금 좁혀졌다. 거의 뭐 백중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시민 씨의 그 설란영 씨 학벌 문제,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삼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유시민 작가의 설량희 여사의 어떤 비판을 했습니까? 결국은 여공 고졸 출신의 설란영 씨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 출신의 김문수 후보하고 결혼을 잘 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사모님 되더니 지금은 대통령 후보 사모님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제 분수를 모르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가 경기도지사 사모님 할 때 본인은 이제 법카도 쓰지 않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법카 사용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비판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고졸 학력 비하, 여성 비하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그런 어떤 비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노동자 비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고 그리고 많은 여성 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을 이제 냈고 특히 또 고졸 관련된 뭐 우리 당의 김미애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비판 성명을 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관계되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좀 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설란영 여사가 1953년생인데 당시에는 우리의 어머님 누님뻘 되시는 분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 정말 학교를 포기하거나 또 어렵게 가더라도 뭐 또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분들을 깡그리 다 무시한 그런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설란영 여사가 대졸자라면서요? 그게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됐었죠. 예. 결국에는 나중에 늦깎이로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단 네네네. 말입니까? 그리고 이준석 교육생단 후보발 이른바 젓가락 파동. 네. 그것도 영향이 크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의 말이 지나치다, 뭐 또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뭐 허위 사실로 뭐 공표도 뭐 이렇게 고발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 그리고 인터넷에 음란 어떤 게시글로 인해서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 형식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명백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강한 어떤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잘못을 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비판하는 꼴과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이 특히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파문이 지금 일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멘트는 젊은 여성,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망은 또 약간 나이 드신 여성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고, 특히 또 이준석 그 후보가 언급한 그 댓글 속에서는 이제 에스파의 카리나까지 좀 등장해서, 그 카리나가 이제 뭐 삭제했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다가 뭐 한 뭐 65만인가 이게 좋아요였던 그런 게 났었는데, 예, 2번을 달고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도 저는 팬층에는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제명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제명 사유가 됩니까? 그게 이제 윤리위에 이제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명예훼손 내지는 엄난 글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위해 어떤 요소가 된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제명이 되면요, 아마 국회의원 300명 온전히 남아 있을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 어떤 계열의 정당들 21명 의원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제명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재명 유신 독재 서망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규정에 따르면, 헌법상 규정에 따르면 국회 제적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1979년 YH 그 여공 사태로 이제 기화가 돼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하고 이런 어떤 명분을 유신 정권에서 YS에 대한 제명을 이제 했고, 그것이 또 79년 12.26이라는 또 불행한 한국의 어떤 역사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을 진짜 강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유신 독재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준석 후보의 말이 전혀 과장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에서의 정말 위험한 괴물 독재, 이낙연 전 총리의 표현처럼 괴물 독재의 형태를 저는 띌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에서 몇 사람이 참여해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시도는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민주당도 그런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위험령이죠. 함부로 까불다가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그 가족을 공격했다가는 이 꼴 당한다 이런 어떤 협박용일 거고,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아들의 논란, 즉 불법 도박과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엄난 계시는 엄연히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실을 덮으려는 시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독재 정부의 형태다. 그리고 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신촌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코끼리 화이팅, 카리나 화이팅 이렇게 외쳤는데 경찰이 체포해 갔어요. 네. 물론 훈방은 됐다고는 하지만, 아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코끼리 화이팅, 카리나 화이팅 이런 식으로 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이 체포해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무서운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준석 기획신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 51%로 점치셨는데요. 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한 뭐 50대 50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투표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이제 이미 사전 투표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효과가 반감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화의 뭐 효과는 저는 굉장히 뭐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독재 후보가 될 것이다. 유신 독재 서막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저희들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이라는 이런 어떤 명분과도 지금 맞닿은 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독재 국가 출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치지 않았다는 이런 어떤 그 후유증, 후폭풍은 이준석 후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미래도 결국은 우파 보수 본류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런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 갖고 끝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게 된다면 10% 이상 받으면 선거비의 50%를 보존받고 15% 이상을 받으면 전액을 보존받는데 사실 지금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는 단일화에 대해서 끝까지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를 못 받게 될 경우에 네. 그럼 선거 비용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리고 계획신당이 전부 다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 당직자들 분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막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문에는 80억에서 100억이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격신당 당원들이 뭐 특별 당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만만치는 않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만약에 그런 당비 부분 이거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단일할 경우에 네. 이게 선거 위반이다. 네.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엄격히 말하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비밀리에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다 뭐 조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본투표 당일 새벽까지도 단일화를 할 것이다. 네. 하는 이야기 나온 게 길목 차단용입니까? 실제로 어떤 겁니까? 예, 뭐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있다 봅니다. 첫 번째는 좀 미리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긴 빼기였던 그런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일화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단일화할 거다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막기 위한 앵커께서 말씀하신 길목 차단 요용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무엇이 본인이나 또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길이 현명한 길인지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특히 여론조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딱 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사표 심리입니다. 과연 내가 이 후보를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제3의 후보는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못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영남권 표심을 흔드는 마지막 카드로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나중에 출범할 내각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국무총리를 세울 것이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이야기는 뭐 벌써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로 갔을 때 그런 뭐 소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양 진영에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뭐 부정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지지율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으면 뭐 그런 카드도 저는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치 보복은 없다 하고 이제 좋은 말만 이렇게 하다가
어제부터 이재명 후보의 멘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달라졌느냐? 최근에 우파 보수 시민단체 어떤 단체에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단체가 국민의힘하고 관련돼 있고 그게 댓글 공작이다. 선거 끝나면 그것도 내란이다. 그래서 풀뿌리 내란 세력까지도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대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조용 커피 그리고 관련돼서 김만배 신앙님 건과 관련해서 보도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바로 그 우파 시민단체에 있던 댓글 그것도 뉴스타파에서 일보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떠들고 댓글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공작 마지막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일 것 같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홍준표 전 시장의 국무총리설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섀도우 캐비넷 이런 이야기들을 좀 또 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섀도우 캐비넷 이야기를 흘리는 게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게 한 측면에서는 영남권을 공략하는 카드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다 된 줄 알고 너무 기고만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오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그럴 때인데요. 그리고 최근 그저께죠 관외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이재명 후보의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그런 게 신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게 혹시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사전투표가 첫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까지 본다면 지난 20대 대선보다도 오히려 2.19%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낮아지게 된 게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실 관리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정선거하고도 이제 맥이 닿으면서 사람들이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본투표에 가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례 말고도 한 사람이 2번 중복 투표한다든지 또 투표지를 갖고 또 식당에 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지난 22대 총선에서 찍은 그런 어떤 투표용지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은 선관위에서 노택 선관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회속 용지에 이재명 후보가 이미 찍혀 있는 그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관위에서 자작극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속 용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그게 이미 찍힌지 자작극인지 도저히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 결과 밝혀야 되겠고 그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파견 참관인단이라든지 또 시민감시단들이 있는데 시민감시단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선거 장에 참여한 분들과 그리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람들하고 숫자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들어갔는데 선관위에서는 200명 발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관위와 경찰들이 밝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결국은 이 사전투표에 오프라인에서 있은 실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해킹에 의한 그런 어떤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미 국정원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선거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깊은 선관위의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광훈 목사 집회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게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보수 진영의 결집, 직결은 확실히 더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서문시장 방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최소한 영남권 우파 보수 진영의 결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정선거라든지 또 그 강한 우파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지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도 내지는 좌파 진영에는 일부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애초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투표장에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보수 진영의 결집을 통해서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 지지가 더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국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미, 옥천에 박정희,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했고 또 이번에 서문시장에도 방문했고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같은 국회의원 생활, 당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반대 당론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좀 더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잘못되더라도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우파 보수 전체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록 탄핵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그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바뀐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검찰 조사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다 인정을 해버린 것이라든지 또 홍장원 또 곽종원 그 사령관들의 오염된 진술을 다 받아들인 거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단지 국민의힘이나 우파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법학자들 즉 허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꾼다? 저는 그것은 쉽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나오셔서 사이다 해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거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